내 돈은 한 800만 원 조금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를 80% 했으니까 4,200인가 얼마 받았습니다. 4,200? 4,200인가 한 4천만 좀 넘게 받고. 근데 그 아파트가 500에 35만 원. 예, 월세로 500에 35만 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5천만 원 초반대인데 500에 35면은 엄청 잘 받는 겁니다. 시세가. 예. 게다가 대출을 4천만 넘게 받았으니까 취득세, 뭐 세금하고 중개수수료 그리고 뭐 수리비 다 해도 200만 원이 안 들어갔고 그리고 보증금을 500만 원 받으니까 내 돈은 한 800만 원 조금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900만 원은 직장 생활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씩 적금을 부었죠. 어, 한 3년 되니까 1,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3년. 이 1,000만 원으로 무엇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000만 원으로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한 게 이제 경매를 좀 생각했거든요. 대전에 실질적으로 입찰을 다녔는데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빌라를 중심으로 한 2년 넘게 10건은 넘게 입찰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건도 못했죠. 뭐 지금 수강생이나 아는 분들은 뭐 한 번 입찰해서 낙찰받은 분도 있고 한 3번 만에 낙찰받은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년 넘도록 한 15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입찰한 사이에 단 한 건도 낙찰 못 받았으니까 예, 진짜 못 받았죠. 그 정도 이제 한 2년 넘게 떨어지고 보니까 왠지 이제 대전에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대전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눈을 한번 지방으로 돌렸어요. 지방에 좀 경쟁률이 떨어지고 돈이 좀 될 만한 물건이 있을까 해서 그리고 또 다세대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방에 아파트를 보러 다녔죠, 이제. 그러고 나서 아산에서 첫 번째 낙찰을 받게 되죠. 첫 번째 이제 5천만 원 초반대 낙찰을 받게 되고 대출을 80% 했으니까 4,200인가 얼마 받았습니다. 4,200? 4,200인가 한 4천만 좀 넘게 받고. 근데 그 아파트가 500에 35만 원. 예, 월세로 500에 35만 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게다가 대출을 4천만 넘게 받았으니까 취득세, 뭐 세금하고 중개수수료 그리고 뭐 수리비 다 해도 200만 원이 안 들어갔고 그리고 보증금을 500만 원 받으니까 내 돈은 한 800만 원 조금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900만 원은 안 들어갔고 800만 원 좀 더 들어가고 1년에 월세로 받는 게 420만 원. 그리고 대출이자가 한 4%가 좀 넘었습니다. 그때 대출이자 지금보다 더 셌습니다. 4% 정도 됐는데 그 돈 빼고 나니까 한 달에 한 18만 원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1년에 막 200만 원 넘게 남았죠. 그래서 수익률이 뭐 한 23%에서 25% 사이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4년이면 원금을 다 뽑는 거죠. 그때 그렇게 낙찰을 한 건을 받고 희한한 거는 그렇게 낙찰을 받고 나니까 그 뒤로는 낙찰 받는 게 더 수월해진 거예요. 이거는 입찰해봤자 수익이 날 수 있는 물건이 아닐 것 같고, 이거는 경쟁률이 낮고, 싸게만 받으면 팔 수 있겠구나. 월세를 넣을 수 있겠구나.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겠구나.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머리에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뭐 입찰 가면 바로 낙찰 받을 때도 있고, 평균 두세 번, 그러니까 평균 한 3번 입찰하면 하나 정도는 낙찰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한 15채? 15채에서 20채 가까이 그렇게 투자를 해서 제 자본금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토지 공부도 하고 싶어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작은 거는 이제 수익률이 높아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안 하지만 그 당시에 뭐 130만 원짜리 100평 정도 샀고요. 그리고 뭐 150만 원에는 50평. 뭐 이런 종류의 땅 사가지고 수익도 재밌게 봤죠. 예. 그래서 가끔 이제 갖고 있는 돈이 없다고 해서 투자를 못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는 얼마든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작년에 공부하고 조사하고 알아본 바에 따르면 돈이 한 푼이 없어도 임대사업도 할 수 있어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돈이 없어서 사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뭐 1인 사업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경매를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얼마든지 돈이 없어도 가능하고요. 단지 돈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좋다는 거죠. 근데 돈이 많고 금수 주면 당연히 더 좋지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눈 같은 거를 조그만한 눈덩이, 주먹만한 눈덩이라도 뭉쳐야 돼요. 눈덩이라도 뭉치고 그 눈덩이까지 뭉치는 게 사실 힘듭니다. 근데 그 뭉치고 나면 그 이후부터 눈이 붙는 게 속도가 달라요, 이제. 주먹만한 눈덩이에서 주먹 2배만한 눈덩이 되는 데까지 조금 힘들지만
거기서부터는 점점점 불어나는 속도가 붙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더 쉬워집니다. 1,000만 원에서 1억 만드는 데는 정말 오래 걸리지만 1억에서 2억 만드는 거는 더 짧게 걸리고 2억에서 5억 만드는 거는 또 더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뭉쳐서 모으세요. 내가 흩어진 눈만 가지고 나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돼 하지 말고 조그만한 눈덩이라도 뭉쳐가지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의지가 없고 방법을 안 찾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되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는데 시크릿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서점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예, 내가 간절히 원하고 이루고자 한다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이 어감이 조금 그런데요. 하여간 예, 내가 간절히 원하면 예,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이룰 수 있다고 그런 책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간절히 원하고 이루고자 한다면 24시간 그거밖에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을까? 그냥 계속 눈에 그것만 들어와요. 머릿속엔 그것만 떠오르고. 그러니까 우연찮게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바닥지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러면 그때 배우고 막 그럴 때는 이제 눈에 바닥재만 들어와요. 야, 저거는 몇 T, 1.8T, 2.3T, 3T, 5T, 저건 얼마, 평당 얼마고, 저거는 질이 좋은 거고, 막 그런 것처럼 어떤 거를 내가 알게 되고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생각만 나고 눈에 그것만 들어옵니다. 주변에 또 그 얘기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거고 하려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눈이 있다. 그러면 주먹만하게 뭉치세요. 뭉쳐서 출발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공부를 계속 하세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덩이가 됐다. 주먹만한 눈덩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불려놔서 키우면 됩니다. 네. 절대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못한다. 사업이고 부동산 투자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